혹시 저희 그 한국 아야타 교육센터에서 주는 민간 자격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면 교수님이 강의하는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혹시? 저희는 일단 이제 과목이 가장 기초적인 과목부터 의학 발권부터 이제 뭐 운임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제 민간 자격증은 사실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을 가기 위한 선행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이 사실은 현직자든 뭐 아니면 취준생이든 처음에 막 진입하기가 비용 면에서도 그렇지만 비용 면에서 비싸기 때문에 사실 실패하면 굉장히 또 다른 비용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처음에 도전에 좀 더 쉽게 아니면 접근성을 좀 가깝게 그리고 도전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저희가 선행 작업을 진행하는 게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사실 모든 기준이 예약 발권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예약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자격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좀 줄어들고 이러면 이제 글로벌을 접근할 수 있게 저희는 일단 글로벌에 적합한 원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아야타 교육센터는 이제 글로벌 자격증 과정의 시험 접수 대행과 이제 케어 서비스를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카사 인터내셔널 같이 파트너들이 아까처럼 이제 아야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은 업무가 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카사 인터내셔널에서도 그 아야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하죠.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자격증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 사이트에 보면 이제 자격증 과정이나 일반적인 아야타를 제외한 모든 자격증 과정은 그냥 교육원이나 그 회사에서 주는 자격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 만약에 아야타에 관련된 서티를 따시려면 아니면 디플로마를 따시려면 아야타 글로벌 시험에 접수를 하실 때 저희 센터가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접수 대행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싱가포르나 뭐 캐나다나 뭐 유럽에 가서 직접 아야타 교육원 가서 교육을 들으면 되는데, 일반적인 학습자들이 가서 교육을 듣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항공사가 직원을 뽑으면 거기에 이제 직원들을 이제 아야타 교육센터로 보내거나 뭐 아니면 이제 그런 직원들이 이제 가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항공사가 지금 교육 예산을 제일 먼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입사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야타 교육을 진행을 안 했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코비드 사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실 항공업계 악재가 좀 많이 있었던 편이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인적 자원에 대한 예산 삭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교육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고요. 대한항공도 보통 입사하면은 한 달씩 그 예산을 잡아서 아야타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다 없앴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항공사는 준비된 인재를 뽑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인재라는 표현이 뭐냐면, 타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자를 뽑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아까처럼 트레이닝이나 교육을 안 한 그런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느 항공사에 다녔던 분이 옆에 있는 항공사로 이직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항공업계에 들어오시면 일단 이제 그 내에서 이직의 기회가 좀 많이 생깁니다. 다른 업계보다 좀 잦아요. 왜냐하면 경력자를 어쨌건 간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력자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 잘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아야타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뭐 취준생이 준비할 때는 저도 뭐 면접을 많이 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토파스나 뭐 아시아나 세이버 자격증을 많이 따가지고 이제 서류에 다 작성해가지고 오시는데, 물론 그것도 없으시면 사실은 뭐 항공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고요. 아야타에 대한 전문 지식을 조금 더 개발시켜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우위에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스킬업이나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자 입장에서도 다른 업종의 항공사로 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증명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이 그래서 가장 지금 적합하지 않나, 솔루션으로서 제안을 하면. 그래서,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셀프 스타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교육비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학원도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받는 자격증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 아야타 교육과정의 응시료가 40몇만 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셀프 스타디를 할 수 있게끔 교육 자료는 제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을 셀프 스타디를 해서 다 이해하고 아야타 시험에 합격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 이제 교육원 같은데 저희랑 관련된 이제 저희 한국 아야타 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카사 인터내셔널 이런 교육원에서 합격할 수 있게끔 어쨌든 교육을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된 과정을 제공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아야타 30를 하나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라는 많은 질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다라고 보면, 개념이라는 표현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년제나 어쨌든 2년제든 뭐 어쨌든 평균 이제 그런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관련 업종에 졸업한 친구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취득은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뭐 아야타 시험 합격률이 되게 높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야타 시험이 꼭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안 주려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물론 한 과목은 제외하고, 그건 나중에 한 과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50개 과정 중에 제 느낌에는 한 90%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 셀프 스타디를 하던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던. 근데 그쵸. 예, 내가 뭔 얘기하는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어쨌든 아야타 자격증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고, 문제는 이런 전문성을 갖는 여러 분야의 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그 한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되게 제한적이고, 네. 배울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정 개발을 하고, 또 이제 그 파트너하고 이제 교육 과정을 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어쨌든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조금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뭐 여담이지만 꼭 이게 글로벌 자격증이 아야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죠.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나요? 이카오? 이카오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이카오는 정부 기관에 관련된 자격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이 좀 강하고요. 네. 어쨌든 아야타는 민간 그렇죠. 쪽이니까. 아야타는 항공사를 예. 대변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항공사에 최적화된 모든 규정과 매뉴얼들을 맞춰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회사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거 영상 듣는 분 중에 아야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제 아야타를 설명을 드릴 때 저희 그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야타는 한마디로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지 쉽게 인식을 하느냐. 축구에서는 피파 같은 구조다라고. 네, 이제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피파의 그 어떤 그 장악력, 권력 이런 것들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고, 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항공 K2라는 코드,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OZ, 인천공항 ICN 코드를 부여하는 곳이 바로 아야타예요. 그러니까 아야타가 코드에 표준화된 것을 부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 전 세계 항공업계 표준화된 부여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트레이닝 파트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자주 저희가 메시지를 드리고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자격증 관심이 있어요라고 이제 연락이 오고, 나름대로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이제 아야타가 뭐고 어떤 자격증을 꼭 취득한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학습한 것을 증명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제 그 교수님이 면접 볼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을 유심 있게 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격증과 학사와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기가 어떤 그 자기소개서나 경력증명서를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를 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에서 학위를 받아왔다라고 하면 비싸잖아요. 지금 우리 1년에 미국 가서 혹시 유학 보낼 생각 있어요? 아니요. 없으세요? 자녀분 유학 보낼, 1년에 저희가 미국에 유학 가면 기본적으로 1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예. 어쨌든 뭐 꼭 유학을 갔다가 와서 그 친구가 똑똑하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내 커리어를 위해서 비용을 썼느냐가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을 쓴 거예요. 네. 본인에 네. 대한 투자죠. 네. 이거를 서류 검토를 할 때, 몇백 통의 서류 검토를 할 때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속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보통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채용이 전혀 없는 네. 상황이지만 채용 시장이 달리 열리면 항공사는요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적기 같은 경우도 뭐 몇백 대 1이고 외항사는 한 명 뽑는데 기본 100통 네. 이상이 와요. 그러면 면접자의 입장에서 이 서류 100장을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한 뭐 20명 정도 본다 그러면 80개를 버려야 되는데 그 순식간에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당연히 본인한테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느냐 그거겠죠. 80개 버려야 된다는 건 좀 그런 거 같고요. 그런가요? 제외시켜야 되니까. 80,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80%를 일단은 이제, 어쨌든 제외를 하고, 나머지 20%를 추려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사람이 항공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 관심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일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영어 실력이 중요하긴 한데 영어는 어느 선만 넘으면 인터뷰 보면은 다 알아요. 이분이 앞으로 얼마나 자기 개발을 해서 얼마나 영어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토익 점수가 막 900 넘으신 분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꼭 그렇지 않고 점수가 높지 않아도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여건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항공사 입사하시면은요 영어는 늘지 않을래야 안 늘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니려면.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서류가 통과 잘 안 됐는데 네.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을 제출하니까 일단 서류는 통과되더라. 그렇죠. 서류는 그렇죠.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면접과 그분이 갖고 있는 여태까지 커리어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자격증 얘기를 좀 들어왔는데요. 뭐 다시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그러면 어쨌든 자격증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그 팁을 좀 알려줘야죠. 오늘 알려주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한 발짝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페이지를 보면